산염기 평형. 네. 산염기 평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아레니우스산과 브렌테드 로리산의 포함 관계가, 물론 얘가 포함해야 돼. 더 넓은 영역이야. 그지? 정의상. 근데 이게 얘가 거의 같다 그랬지? 누구 제외하고? 물 빼고. 물은 여기에서만 산이 될 수 있어. 그지? 물에 녹였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레니우스는, 알지? 응? 될 수가 없다. 근데 말이야, 브렌테드 로리 염기, 아레니우스 염기, 브렌테드 로리 염기는 그냥 이렇게 된다. 아주 극히 외에 속한다. 근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 학교 선생님들이 HCl이 H2O랑 만나서 Cl-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얘가 이온화되네. 그지? 수소연 내뱉었네. 아레니우스 산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네. 그지? 물에 녹아서 수소연을 내뱉는 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아레니우스 산. 근데 말이야, 같은 HCl인데 암모니아랑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에, 액체 암모니아에 넣었더니 Cl-가 되고 NH4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얘는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있어. 야, 내가 여기에서 얘가 어긋난다 그랬잖아. 원래는 그래야 돼. 원래는 정의가 어떻게 돼? 물에 녹았을 때야. 얘가 암모니아랑 반응한 걸 보여줬을 뿐이지만 물에 녹았으면 더 잘 될 거야. 그지? 물에 녹였을 때는 요 반응이 진행되고, 암모니아에 들어가면 이 반응이 진행되지만 물에 녹았을 때 물에 녹였더니 됐네. 그지? 요게 되는 거라서 전제 조건 자체가 물에 녹였을 때, 다른 녀석에 녹여서, 물이 아닌 녀석에 녹여서 브렌테드 로리산 역할을 해. 하지만 걔가 물에 녹았을 때도 브렌테드 로리 역할, 산 역할을 하고 아레니우스 산 역할도 돼. 물에 녹이면. 그지? 물에 안 녹았을 때는 이게 아레니우스 산 역할은 그 반응 내에서는 아니지만, 얘는 어쨌든 물에 녹이면 아레니우스 산을 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내가 걱정하는 건, 간혹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야, 이게 어떻게 아레니우스 산이야, 여기선 아레니우스 산, 여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누구 따라가야 돼? 선생님 따라가야 돼. 학교가 짱이야. 되겠어? 나도 이런 고민을 안 했었는데, 옛날에 배경고 선생님이 수능 출제위원 돼서 갇힌 적이 있었나 봐, 교수랑. 교수가 이렇게 알려주더래. 내 생각하고 갔네. 그러고 말하지. 무식한 선생이 있으면 막무가내가 될 테니까 따지지 마라. 따지면 피곤해져. 내 생각에 그래. 선생님이 아빠인 척하고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좀 괜찮아,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가. 우길스라도 있잖아, 그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좀 우길스라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따라가. 내 생각에 최선이라고. 어쩌겠냐, 니들이 무식한 선생님을 만나는 걸. 웃기면 할 수 없죠. 내 생각은 그래. 이해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아레니우스 염기는 뭐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속하고, 아는 거지? 자, 그래서 브렌테드 로리 산염기에서
브렌테들 로리산, 브렌테들 로리 염기, 얘네들은 짝산과 짝염기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지? 짝산과 짝염기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겠고, 양쪽성 물질도 알아둬야 되겠고, 그지? 양쪽성 물질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둬야 되겠고, 이것도 계속 읊어대기도 좀 뻘쭘하잖아. 3주 내내 읊어댔는데, 그지? 오늘 또 읊어. 글쎄, 나 니들 바보 취급할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겠지? 자존심 안 상하나? 원래 바보랑? 아무튼, 그래서 양쪽성 물질 물이 대표주자고, 수소윤을 포함하고 있는 음이온들, 그리고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 뭐 이런 애들 양쪽성 물질이 있더라 정도는 알아둡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뭐 있어? 약산, 약염기, 공식 있지 공식? 공식만 알아두자. 약산의 수소이온 농도는 어떻게 돼? 제곱근의 산염화산소 곱하기 초기 농도, 알지? 대략으로 계산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온화도 알파는 어떻게 돼? 제곱분의 C0분의 KA 이렇게 된다. 물론 저게 성립되는 조건 자체가 알파가 0.01, 0.02보다 작을 때야. 근데 0.0인가 0.01인가 조건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옛날에 파트 수능 준비를 시켜줄 때 아마 수능 특강 책인가에서 알파가 0.2, 5분의 1 밖에 안 되는데도 요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문제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력을 정확하게 나도 확실히 못하겠지만, 근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통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질 거 아니야. 1 빼기 알파, 그지? C0분의 C0 1 빼기 알파분의 알파 제곱 C0, 그지? 그래서 C0 없어지고 1 빼기 알파분의 알파 제곱 C0, 이게 KA 값으로 연결되면 알파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얻어지지. 그러면 근해 공식을 통해서 알파를 계산하거나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계산해야 돼. 그게 이제 정석이야. 그게 정석인데 화학을 하는데, 고등학교 화학을 하는데 근해 공식 통해서 막 쓴다. 글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 수능에서도. 그래서 원래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알겠어. 이 공식을 좀 익혀두는 게 나쁘지 않겠다. 오케이. 중간 과정 건너뛰고 공식 자체를 기억해주면 나쁘지 않아. 자, 그리고 염의 가수분해에 대해서, 그지? 약한 산, 약한 염기에서 수소이온 농도,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공식이 이렇게 돼. 그지? 약염기에서 수산화이온 농도는 KB의 C0겠지 뭐. 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자, 염의 가수분해, 염, 강산과 강염기의 염은 염의 형태에 따라서 액성이 결정된다. 산성염이면 산성, 정염이면 중성, 염기성염이면 염기성을 띠게 돼. 알지? 강산과 약염기의 염은 액성이 뭐다? 산성을 띈다. 이유는 뭐다? 약염기의 짝산이 산 노릇을 한다. 맞지? 약염기의 짝산이 산 역할을 해서 물한테 수소이온을 건네주기 때문에 산성을 띠게 되는데, 요게 염의 가수분해라고 부르는 거다. 아는 거지? 자, 약산과 강염기의 염은 염기성을 띈다.
그지? 강한 녀석의 액성을 띄는데 얘를 이유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약산의 짝연기가 염기 노릇을 해. 물에서 수소이온을 뺏어와서 수산화이온을 만들어. 요게 되는 거지. 아주 일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그래서 매우 약한 염기 역할을 해. 맞아? 알아? 아는 거지. 말만 해도 이해를 할 거라고 봐. 약산과 약염기도 이제 산성염, 정염, 염기성염 해서 뭐 가져가야 되겠지만 거기서 다. 아, 그치? 자, 그렇게 염의 가수분해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완충용액이지? 완충용액이 나오는데, 완충용액은 약산과 요 딱 약산의 짝염기, 그지? 짝염기. 그러니까 HA와 A 마이너스 요렇게, 그지? 1대1로 섞여 있을 때가 가장 완충 효과가 좋다. 아는 거지? 물론 이제 많을수록 또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고. 야, 암모늄 이온하고 암모니아하고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니까 가능하다. 물론 이제 쟤네들 이렇게 완충용액이 되었을 때 얘네들의 pH가 한 8? 뭐 몇인지 모르겠어. 9? 모르겠어. 얘 염기이온화 상수해서 걔를 10의 14제곱에서 나눠주면 되겠지만, 아닌가? 10의 14제곱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돼? 산이온화 상수로 해서 잡아야 되겠고. 자, 핸더슨 합세방식은 pK에다가 로그의 짝산 분의 짝염기 해주면 되겠다. 맞나? 맞겠지. 맞나? 맞겠지. 뭐. 틀리나? 더하기냐 빼기냐? 더하기냐? 아이씨, 전개를 안 하니까 헷갈리네. 알잖아, 나 못 외우는 거. 에이. 근데 니들은 이거 문제 풀 때 외워야지. 어쩌겠니? 그지? 그래서 우리 몸의 뭐 완충용의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억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내가 그걸 못 외웠기 때문에 뭐 혈액, 그치? 혈액이 이 탄산하고 탄산수소 이온인가? 탄산수소 이온하고 탄산이온인가로 완충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아니? 완충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염기 평형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자, 산화원이다. 우리 지난주에 산화원 산 거 알지? 응? 산화원. 자, 산화원에서 산화수 결정 규칙이 제일 중요하다.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어오면 환원. 그 사이에 이제 뭐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 수소를 얻으면 환원, 뭐 이런 것들도 있어. 탄소화합물에서. 근데 뭐 그건 잘 몰라. 상관없을 듯한 내용이어서 건너뛰었고, 가장 중요한 건 산화수야. 산화수. 내가 산화수를 샤워 표시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야. 보진 못했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 아씨, 온도를 높였는데도 기침하고 지랄이야. 속상하게.
자, 그래서 일단 상하수 계산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방법이. 원소의 상하수는 몇이다? 무조건 0이다. 화합물에서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상하수를 모두 다 합하면 0이 되어야 한다. 기본 규칙. 자, 이온의 상하수는 뭐다?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야 하고, 원자단 이온의 경우에 이온의 구성 원자들의 상하수를 전체 합한 게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야 한다. 알지? 응? 그래서 이렇게 기본 원리가 이렇게 정리되고, 결국은 상하수가 전하량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야. 원자들의 전하량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고, 근데 말이야, 화합물에서 고정된 상하수를 가진 원자 외워야 돼. 얘네들 리나카 플러스 1, 그 족 같은 것들 1족. 자, 베마카 플러스 2, R 플러스 3 꼭 기억해줘야 돼.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알아들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 플로린 마이너스 1, 그지? 이렇게 8개의 원자의 상하수는 어떤 화합물 속에 포함되더라도 저게 고정값이다. 돼?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빡세지 않은 게, 얘네들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이렇게 막 다양하지 않아. 얘네들이 포함된 화합물이 다양하지 않아서 진짜 빡센 건 수소와 산소지. 그지? 수소와 산소야. 수소는 몇이라고? 플러스 1의 산화수,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 이렇게 가져가는데,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종종 있더라? 아니야. 엄청 드물게 있더라. 누구랑? 얘네들하고 수소하고 단둘이 만나 있으면. 단둘이 만나 있으면. 아우 더워. 너 또 켜면 기침할 거지? 모르겠어. 고민이가 계속 기침을 해서 끈 건데, 아이씨, 껐더니 덥네. 개빡치네. 학생을 병들게 할 건가? 내가 더워 죽을 건가? 나 진짜. 좋아. 살짝 켜서 또 기침하면 끄지 뭐. 너 또 일부러 기침하려고. 자, 마이너스 1의 상하수를 가져. 이걸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돼 있다면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라서 수소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여기에 잡스럽게 다른 원소가 끼잖아? 그럼 수소도 플러스 1이야. 알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산소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의 상하수를 가진 경우가 과산화물이지. 돼? 그래서 H2O2가 제일 대표적인 과산화수소, Na2O2는 과산화나트륨. 알아들어? 사실은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대. 산소의 상하수가 KO2. 놀랍지 않냐? K가 무조건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얘 이름은 초과산화물이야. 아이씨. 알지? 내 맘 알지? 아씨,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왜 발음이 이렇게 헤매지? 어제 술이 들깨나? 아이씨, 오래간만에 술 처먹어가지고 그냥 배드민턴을 다시 시작해볼까? 한 1년 넘게
안 만나다가 체육관으로 오래. 그래서 진짜 막 라켓 찾고 막 배드민턴 막 찾고 해서 갔어. 그랬더니 1년 동안 안 있었더니 배드민턴하고 미천이 막 노돌노돌하고. 근데 그 난타 친다 그러거든. 시합 아니고 그냥 탕탕 치는 거 치는데 허쳐. 여기 왔어. 지금. 그래서 다시 배드민턴계에 발을 담궈서 조금 연습해볼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간다. 자, 아무튼 이 팔뚝이 약간 알배겼어. 마이너스 1의 산화수,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는 화합물은 O2F2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에 그러면 얘가.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에 그럼 누구밖에 없어? OF2. 야, 산소의 산화수를 양수로 만드는 건 플로린이야. 알아들어? 산소의 산화수가 양수인 건 무조건 플로린이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네들까지 기억해두면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의 산화수를 계산할 수 있단다. 근데 여기에 있는 원소들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분자가 있어. 지난주에도 알려줬지만 HCn이라고 한다면, KCn이라고 한다면 독극물이지? 독극물이야. 독극물. 청산가리. 이게 청산가리야. 칼륨 몇이야 산화수? 플러스 1. 그지? 그럼 탄소와 질소 어쩔 거야? 없잖아. 그지? 정지음성도 큰 녀석을 옥텟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럼 질소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1. 탄소가 플러스 2가 돼야 합이 0이 되겠지? 되겠어? 이런 형식으로 산화수를 결정지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16쪽에 아래쪽에 화학식 막 써놨는데 거기에 빨간색의 질소 산화물 그리고 염소, 황 이런 것들 나왔잖아. 지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 지난 과정에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에 포함된 거란다. 되겠어? 돼?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쪽에 노란색으로 썼잖아. 의도적이라고 노란색으로 쓴 이유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교육과정에 중요하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 읽지 말라고 그냥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산화제와 환원제가 나오지. 자,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이라 그랬지? 환원되는 물질이 산화제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랬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나 산화됐어. 그럼 당한 느낌이잖아. 그지? 산화 됐어. 당한 느낌. 전교생 30명 있는데 나 29등 했어. 나 29등 했어. 밀려난 느낌이잖아. 그지? 좀 능동적으로, 야, 내가 28명 내 위로 올려줬어. 으악! 나를 희생해서 내가 내 의지로 28명 기분 좋게 만들어줬어. 이거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환원이 됐어 보다는 내가 잘 산화시켜줬어. 당당하지? 그래서 산화제야. 환원됐다. 산화시켜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이제 뭐 환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뭐 되는 물질이 산화되겠어?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제야. 누군가를 환원시켜줬으니까. 쟨 내 덕에 환원됐어. 알아들어? 멋지게 그렇게 표현되는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 등장을 했을 때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 구분해서 이 친구가 산화제고 저 친구가 환원제구나 라고 화학 방식 내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뭐 산화력, 환원력이 나오는데 비슷한 의미로 산화력은 산화시키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환원이 엄청 잘 되는 놈이다. 산화력이 좋은 거야. 산화가 엄청 잘 되는 물질이다. 그러면 환원력이 좋은 거야. 억지로 환원시키니까 나 환원되기 싫은데 헤이 시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무래도 꼰대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력이 낮아. 공부해 그런 걸 잘 안 한다. 너 못생겼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런 공부를 억지로 시키지 않는단 말이지. 못생겼으니까 열심히 살려면 공부해. 압박감을 느끼겠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산화력, 환원력, 산화제, 환원제 의미가 그렇다는 거야.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느낌상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서 글자를 굉장히 연하게 쓴 거야. 그지? 읽기 힘들지? 의도한 거야. 의도했어. 이걸 의도했단다. 나 머리 좋아. 두피는 안 좋아. 머리 좋아. 머리결이 좋다는 게 아니라. 자, 아무튼 근데 말이야, 산화제, 환원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Mg가 있고요, CO2가 있어. 니들 마그네슘에 불 붙잖아. 마그네슘에 불 붙으면 소화제된다. 소화기로 막 뿌리면 활활 타. 물 부으면 활활 타. 활활 타. 어이 대단한 놈이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도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빼앗아가면서 다 탄소가루 만들어져. 이런,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에다가 마그네슘 넣고 불을 확 당긴 다음에 드라이아이스로 위 덮개를 덮어. 드라이아이스 덮개로. 그럼 막 불 붙어. 그렇대. 나도 못 봤어.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그런 거지. 어떻게 봐 내가 그런 걸. 무서워서 어떻게 봐. 나 이런 위험한 거 무서워. 그래서 얘가 이제 연한 갈색이에요. 연한 갈색, 살색. 살색 그러면 또 인종차별이잖아. 아무튼 뭐 이렇게 약간 있어. 이게 겨울철 되면은 코일에 빨갛게 돼서 감겨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 밑에 받쳐진 도자기 같은 게 있어. 그게 이제 산화마그네슘이야. 산화마그네슘 녹는점이 엄청 높아서 그런 걸로 쓴다. 아무튼 산화되고 환원됐잖아, 그지? 딱 보기에도 누가 산화제? 얘가 산화제, 얘는 환원제. 알지? 이렇게 산화제와 환원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어야 돼. 알아들어? 근데 말이요,
NO2가 물하고 반응을 하면 HNO3가 되고 NO가 만들어져. 그러면 슥 상하수로 보자. 산소가 더해지고 빼는 게 아니라 상하수를 이렇게 봤을 때 야, 수소와 산소는 뭐 여기 있는 애들이 등하지 않으니까 거리낌 없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잡으면 돼. 그러면 나온 거 누구야? 질소야. 얘 산화수 몇이야 질소? 플러스 4 아니냐? NO2인데 NO2인데 이 똥구들아 NO2인데 그지? 그리고 여기 질소 안에서 질소의 산화수 몇이야? 플러스 5지? 그지? 4에서 5로 증가했지? 산화. 4에서 2로 감소했지? 환원. 그지? 그러면 산화되기도 하고 환원되기도 했지? NO2가 산화제도 되고 환원제도 돼. 혼자서 산화제, 환원제 다 하는 걸 불균등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알 필요가 없겠지. 이 내용 문장 뭐 불균등화 반응이라는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 알 필요가 없지만 NO2가 산화제야. 물은 환원제야. 그럼 틀려. 알겠어? NO2가 산화제, 환원제 다 하는 거야. 응? 이거 은근히 잘 낚여서 낚인 사람이 많아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야. 알겠냐? 자, 이렇게 불균등화 반응도 존재한다. 응? 알겠지? 산화제, 환원제. 자, 그리고 내가 탄소화물의 산화수 계산법 알려줬지? 처음 들어봐? 알려준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야, C3H8 이거 하지 않았니? 네. 이 새끼들이 아세탄? 프로페인 이 새끼야. 프로페인. 아세트산은 무슨 아세트산? 프로페인 했는데 복습하는 건데 어이씨 셀판 모르는 것처럼 프로페인의 산화수 수소는 플러스 1일 테니까 탄소는 몇이야? 몇이야? 308. 마이너스 3분의 8이야. 그지? 네. 하지만 얘를 구조식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달라진다고. 아이씨 또 기침해. 달라진다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걸 개무시해. 없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끼리 산화수를 다 합하면 0. 그렇게 했을 때 요 탄소는 마사. 마이. 2캡. 알겠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다. 알겠니? 응? 자, 이렇게 산화수를 결정 지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되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산화하는 반응식을 결정 지어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예로 철이온이 과망간이즈산 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철 3가양이온이 되고 망가니즈 이온이 되면서 이거야. 망가니즈 이온이 되면서 물 분자가 되는 거야. 개수 맞춰봐.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개수 맞추듯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철 하나 이렇게 넣어도 원자수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그지? 하지만 산화하는 반응에선
전자를 잃어버린 개수랑 전자가 얻어진 개수랑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산화수까지 변화까지도 조정해야 돼. 그러면 요 개수 맞추는 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산화수 먼저 계산하자. 쭉 봤을 때 수소와 산소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원소가 없지. 그지? 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없어. 그럼 수소는 몇? 네.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응? 굳이 안 해도 되고 쭉 봤을 때 O2나 H2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돼. 걔네들도. 근데 이제 없으니까 철의 산화수 몇이야? 플러스 2지 뭐. 전해량이 플러스 2니까. 자, 망가니즈의 산화수 몇이야? 어? MnO4 마이너스에서 Mn의 산화수 플러스 7. 플러스 7이야. 암기해 두는 것도 좋다. 얘 플러스 7. 아잉? 잘 거야? 나 이 새끼 저 잘나고 지랄이네. 나도 졸려운데. 자, 철 몇이야? 얘는 이렇게 되지. 돼? 그러면 철이 철로 될 때 어떻게 돼? 산화수가 1 증가하지. 망가니즈 산이온이 망가니즈로 될 때 어떻게 돼? 산화수 몇 감소해? 5 감소하지. 그지? 이렇게 감소한 산화수랑 증가한 산화수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네들이 개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5, 얘 1, 얘 5, 얘 1 이렇게 가는 거죠. 돼?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나머지 원자들의 개수를 맞추는 거야. MnO4가 4개니까 산소 원자 4개, 물 분자 4개, 물 분자에 수소 원자 8개 있으니까 수소이온 8개 넣어주면 산화하는 방식의 개수를 모두 다 맞추는 격이 된다. 알아들어? 자,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산화수법이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산화수법이라고 불러. 알아들어? 그러면 이온 전자 교합도 산화수법 좀 하면 할 수 있겠지? 연습하다 보면 될 거야. 될 거라고 봐. 안 되냐? 어려워?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고민.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자, 이온 전자 교환법을 할 거야. 이온 전자 교환법을 할 건데, 얘는 반쪽 반응식을 세워야 돼.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 그래서 만약에 Cl-가 Cr2O7 2-가 Cl2가 되고 Cr3 플러스가 되는 산화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얘가 산성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 염기성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하고 약간의 차이가 생겨.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제일 먼저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산화되는 녀석, 환원되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쓰는 거야. 뭐야? 산화되지.
그러면 Cl-가 Cl2가 되는 반응 산화수 변화로 Cl2O7이 Cl3 플러스가 되는 이렇게 산화되는 녀석, 환원되는 녀석만 똑똑 반대로 반쪽씩 집어넣어 주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반쪽 반응식을 완성시킬 거야. 제일 먼저 산화되는 원소들의 개수 먼저 맞춰야 되겠지? 개수 먼저 맞춰야 돼. 그래서 Cl2인데 Cl-잖아. 얘 두 개 만들어주면 되겠지? 돼? 그리고 얘 Cl2O7인데 Cl3 플러스니까 얘도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되겠냐? 요게 시작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훑어봤을 때 훑어봤을 때 산화하면 되지 않는 원자들 산소 있지? 산성 수용에 의해서의 반응이면 산소는 물 분자 개수 맞추고 물 분자 개수 맞추고 수소 14개 들어왔지? 수소는 수소연으로 맞춰줘 이렇게. 산성 수용에 의해서 산소는 물 분자로 맞추고 개수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 그리고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 맞춰주면 돼. 알아들어? 좀 넓게 그릴 걸 그랬나봐. 우영이가 졸니까 나도 졸리고 확 좀 이제 잠 깼네. 난 아직도 졸리는데. 되지?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를 맞추자. 여기에 마이너스인데 얘 0이잖아. 얘도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는 거지. 돼? 되냐? 알아들어? 근데 이제 얘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몇 감소해? 3 감소하지? 3 감소해. 그러면 감소하는 건 환원이지, 환원. 환원되는 건 전자를 얻는 거지. 얘 하나당 전자 3개를 얻어가는 거니까 전자의 개수 이렇게 6, 2로 써준다. 돼? 자, 그래서 이온 전자 교환법은 이렇게 이온과 전자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인 거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합쳐주는 거야. 합쳐. 어떻게? 더할 건데 전자가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6개잖아. 얘도 6개로 만드는 3을 곱해줘야 돼. 돼? 그러면 전자 6개씩 없어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온 전자 교환법의 기본 규칙이야. 그럼 결과 산화하는 방식은 6 Cl- 더하기 Cr2O7 2- 더하기 14 H 플러스 화살표 3 Cl2 더하기 2 Cr3 플러스 더하기 7 H2O 이렇게 가져가 주면 이온 전자 교환법이 된다. 되겠어? 염기성 수용액이면 요 반응이 염기성 수용액에서 진행된다 그러면 좀 어색해서 하기 싫은데 이게 산성 수용액에서 반응이야. 염기성이면 산소를 OH-를 집어넣어주면서 맞춰줘야 돼. 알아들어? 그리고 수소는 물 분자의 개수를 집어넣어준다. 물 분자의 개수를 집어넣어줘야 돼.
자, 저런 형식으로 해서 이온전자 교환법을 통해 산화하는 방식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알겠냐? 네. 응? 야, 포즈 끄지 말고 졸립다. 너. 포즈 11자 네모 말고 뭐 할까? 부석이온하고 CrO4 2-가 염기성 수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치자. 한번 해볼래? 해봐. 해봐. 여기 뒷봉이가. 20쪽에 비어있어, 20쪽. 이쪽에 이렇게 쓰는 거겠지? 나머지 과정을 해봐 이제. 자 여기 봐. 맞아 할게. 이게 염기성 수용액에서의 반응이거든. 응? 일단 하얀색으로 맞추는 건 알겠지? 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관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두 개 하나니까 얘한테 개수 2가 붙어야 되고, 그지? 그리고 얘는 전자가 2개 부족하니까 여기다 전자 2개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산소가 8개, 그치? 산소가 3개, 그럼 5개 산소 때문에 OH-를 5개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수산화이온에 수소가 5개 들어가잖아. 물 분자 5개 넣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수소 때문에
수소 때문에 물 분자 5개를 넣어주는데 제 물이 수소랑 OH랑 붙어다니잖아. 얘 5개 넣어주면 맞은편에 또 5개의 수산화이온을 넣어주면 딱 맞아. 개수 관계가. 얘한테 산소 5개, 수소 15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넣어준 만큼 같이 넣어주는 거야. 알겠어? 같은 개수. 염기성 수용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전자의 개수가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으로 되는 게 2개 있으니까 전자 6개가 그지? 얻어져야 되지 여기로 3씩 둘 감소하니까. 자 이렇게 가져가서 결국 어떻게 해? 더해 더할 건데 몇으로? 2, 3은 6 그지? 3을 곱해야 돼 얘네들한테. 돼? 3을 곱해서 합쳐주면 3 주석 아니 그 SN인데 왜 이렇게 소문자를 쓰니? 3 주석 2 플러스랑 2 CrO4 2 마이너스가 OH2O랑 반응을 해서 3SN4 플러스랑 Cl2O3 더하기 10OH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염기성 수용액에서의 주석과 크로뮴산이온 사이의 반응은 저렇게 연결되겠구나. 알아들어? 이온전자 결합법에서는 이렇게 산화반쪽 반응과 환원반쪽 반응을 완성시켜서 연결시켜주면 산화하는 반응을 완성시키는 거다. 알겠니? 응? 자, 이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법이 되고요. 오케이? 자, 산화하는 반응이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여? 주로 전지 반응에 쓰인단다. 응? 우리 생활에 전지에 쓰여. 화학전지. 그래서 화학전지. 야, 개구리 다리에 이렇게 전극 걸었더니 다리가 막 움직이더라.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아? 몰라. 아씨, 옛날에 갈바닉. 갈바닉 전지라고 그러는데, 화학 전지를 원래 화학 전지를 갈바닉 전지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전지 구조를 표시할 때 전지의 기본은 산화전극과 환원전극과 여기에서 전하를 옮겨줄 수 있는 전해질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요 세로 작대기는 접해 있다, 붙었다, 만나 있다, 다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작대기는 다 있다, 요걸 한다. 산화전극에서는 산화반응이 당연히 산화반응이 진행되겠지. 여기서 산화반응이 진행되면 왼쪽이 산화전극이다. 산화반응이 진행되면 전자를 얻어 잃어. 산화는 전자를 잃지. 얘 산화전극에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면 얘가 전자가 튀어나와서 도선을 타고 어디로 가? 환원전극으로 가라. 그래서 환원전극에서 전자를 얻어가. 돼? 전류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넘쳐나서 이동해 가니까 여기가 산화전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겠지. 그지? 환원전극이 플러스 극이 되겠지. 돼? 옛날에 말이야. 나 고딩 때. 전통적인 용어로 산화전극이 양극이야. 양극이었어. 산화전극을 양극으로 부르고 환원전극을 음극으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 화학전지에서 양극이 마이너스 극이고 음극이 플러스 극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져서 양극, 음극 개념이 산화전극, 환원전극이 됐어. 그래서 산화전극이 무슨 극? 산화전극이 마이너스 극이다. 화학전지에서는. 알겠어? 환원전극이 무슨 극? 플러스 극이다. 알겠어? 이게 1학기 2단원을 생각을 해보면 전기분해 있잖아. 전기분해는 반대란다. 플러스 극이 산화전극이거든. 전기분해는. 그걸 뭐 전해전극이라고 전해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기분해에서는 플러스 극이 무조건 산화전극이라고 그랬잖아. 산화반응 알아? 기억나? 안 나? 플러스에서 무조건 산화반응이 진행돼 라고 1학기 때 알려준 바가 있거든. 근데 이 전기 화학전지 미쳤다. 화학전지에서는 산화전극이 마이너스 극이다. 알겠어? 전자를 제공해 주는 극이다. 알겠냐? 자, 그러면 이런 형식의 기본적인 전지 형태를 띠는 가장 단순한 전지, 최초의 화학전지일걸? 볼타전지가 있어. 응? 볼타전지가 있어. 이탈리아 사람이거든. 볼타전지가 있는데 볼타는 말이야 거기 그림에 나와있지. 수용액이 황산이다. 그지? 수용액이 황산이야. 그러니까 수소이온 있고 황산이온 있고 한데 여기에다가 아연판하고 구리판하고 넣어서 도선을 연결하면 아연이 산화가 되고 구리가 환원이 돼 라고 하고 싶지만 야 구리 금속 구리가 환원되면 구리 음이온이 돼?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지?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에서 누가 환원돼? 수소이온이 환원돼. 수소기체. 그래서 이 볼타전지 표시할 때 산화전극 아연판이다. 그리고 짝대기 긋고 황산 수용액이 들어있는 거야. 응? 황산 수용액.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작대기는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작대기인 거야. 알아들어? 다 있는 거. 그리고 황산 수용액에 또 구리가 들어가 있지? 고체. 그치? 내가 교재에다가 이미 적어놔서 특별하게 쓸 일은 없을 테지만 알아들어? 구리도 황산에 다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희들 이 전지 표시를 보고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 반쪽 반응. 산화반응은 아연이 뭐가 돼? 아연 이온이 돼. 그러면서 전자를 두 개를 내뱉어. 이게 산화반쪽 반응. 돼? 그리고 구리판에서 일어나는 반응. 환원반쪽 반응은 구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 그래서 뭐가 돼? 수소 기체가 돼. 이렇게. 되겠어? 자, 그래서 이 볼타전지는 수소가 생겨. 그래서 이게 특징을 살펴보면
상하정극 마이너스 극 상하정극의 질량은 어떻게 돼? 질량이 점점 감소해. 아연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상하정극의 질량은 감소해. 근데 환원정극의 질량은 플러스 극 환원정극의 질량은 일정해. 일정하고 전해질에서 반응이 진행될수록 전해질 속의 이온의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지? 이가양윤이 점점 늘어나고 일가양윤이 점점 없어지는데 전해량은 일치하거든. 돼? 양윤이 전해량과 음이는 전해량이 어때야 돼? 일치해야 돼. 돼? 그럼 두 개 사라지고 하나 생겨. 점점 줄어들지. 전체 이온수는 점점 줄어들어. 알아들어? 자, 여기 이제 수소기체가 이렇게 뽀글뽀글 맺힌단다. 뽀글뽀글 맺혀. 이렇게 뽀글뽀글 맺히다 보면 분극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 분극 현상은 갑자기 전압이 낮아져. 갑자기 전압이 낮아져. 이유가 뭐야? 수소기체가 이렇게 맺히다 보면 전자가 와서 수소연이 여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와서 수소연이 이렇게 만나거든? 수소연이 와서 만난단 말이야. 여기에서 아연이 막 나와서 양정의 그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소연이 이 근처에 있기 싫어.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직접 만나는 게 구리표면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수소기체가 뽀글뽀글 맺히면서 날아가 안 날아가? 안 날아가. 이게 기폭방울이 작게 맺히잖아? 그럼 표면적이 너무 커서 붙으려고 해. 상대적으로 표면적이 크니까 붙으려고 해. 그래서 붙어있다 보면 어떻게 되려고 하겠어? 역반응 진행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게 해서 붙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와서 전자 오지마 하고 말리다 보니까 전압이 낮아요. 옛날에 나는 어떻게 배웠냐면 수소기체가 막 달라붙으니까 수소연이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금속의 표면적이 좁아지잖아. 그래서 그래 라고 설명을 했었어 옛날에. 근데 요즘엔 아니야. 저렇게 해야 기폭방울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갇혀있는 상태에서 평형 역반응 쪽으로 진행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갑자기 전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분극현상. 그러면 분극현상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수소기체를 없애주면 되잖아. 그지? 수소기체를 없애주면 돼. 분극현상을 극복하려고 소극제 또는 감극제를 첨가해 준단다. 자, 여기서 소극제, 감극제는 분극을 감소시키는, 분극을 적게 만드는 물질인데 MnO2인가 이산화망가니즈 또는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물로 만들어. 얘 산소가 제공돼서 물 분자 되겠지. 얘랑 수소가 만나서 물 분자 되겠지. H2O 두 개 되겠지. 얘랑 수소가 만나서 물 분자 하나랑 MnO가 되겠지. 돼?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알아들어? 이것이 간극제. 되겠니? 야, 그러면 말이야, 이 볼타 전지는 끊었어. 두 상하전극, 환원전극을 도선을 끊었어. 그래도 여기선 뭐가 들어가고 여기선 환원이 여기서라도 진행이 되겠지. 산화원이 여기서 진행될 거 아니야. 그치? 수소기체가 아연에 붙어서 뭐 생기고, 그치? 전자를 직접 여기서 교환하고. 그러다 보면 황산의 농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전압도 낮아지고, 그치? 이러한 단점이 생겨.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야, 얘네들, 반응이 따로따로 진행되게 해보자 해서 다니엘 전지가 등장한다. 다니엘 전지가 등장을 해. 지금 당장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자. 아씨, 오늘도 숙제 내기가 애매하게 마무리가 되나? 산정기 숙제를 또 내지 뭐. 산정기 숙제를 한 번 더 내지 뭐. 좀 애매하긴 해. 산화원 숙제 내기가. 야, 숙제는 말이야, 75쪽부터 81쪽까지 하자. 응? 아닌가? 83쪽까지 할까? 81쪽까지 하자. 75에서 81. 응? 미리 낸 거야. 자, 다니엘 전지가 있다. 저런 분극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단다. 뭐냐면 이 다니엘 전지는 요 전지 표시법으로 먼저 해보면 얘네들 전해질이 각각 닿는 전해질이 아연판이 상하전극이고 아연판이 황산 아연이라고 하는 수용액하고 다 있어. 얘네 둘이 접해 있고 작대기 두 개가 그어져. 얘는 염다리라고 해서 솔트 브릿지라고 한다. 말 그대로. 지난번에 산염기 중화 반응에 염이 녹아 있는 다리라고 해서 솔트 브릿지야. 자, 얘가 CuSO4 수용액하고 CU 고체, 그래서 상하전극과 환원전극의 종류는 볼타전지랑 똑같아. 근데 얘 각각이 비커가 달라. 이렇게 여기에 녹아있는 황산아연, 그리고 환원전극이 구리이온이 녹아있는 구리판 이렇게 붙어있어. 돼? 그리고 여기에 황산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황산이온이 있어. 그지? 황산이온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산화 반응이 진행되면 상하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연판이 아연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지. 음이온의 개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어디서 공급받질 않아. 그리고 말이야,
환원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구리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구리가 된단 말이야. 구리이온이 자꾸 달라붙어. 그러면 얘 음이온이 남지. 그지? 있는데 양이온이 사라져서 내 짝꿍이 없어져. 그지? 이렇게 수용 액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해량의 불균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지구에선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따로따로 놓잖아. 반응이 진행이 안 돼.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염다리라고 해서 솔트 브릿지. 이게 뭐지? 해면 뭐 이런 뭐 스펀지는 아닌데 이 젤리처럼 생긴 애 있잖아. 거기에다가 염화칼륨 이런 걸 녹인대. 그래서 얘 양이온이 점점 늘어나잖아. 이쪽으로 염화이온이 자꾸 녹아 들어와. 부족하니까. 이쪽엔 구리온이 점점 사라지잖아. 칼륨이 자꾸 넘어와. 그러니까 양쪽 양쪽 전해질에 부족한 이온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염다리야. 응? 염다리. 되겠어? 뭐 해면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내가 해면이 뭔지 몰라서 도시 사람이랑 니들 같은 촌뜨기들은 알겠지. 도민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이렇게만 한다고 해도 계속 반응이 진행돼? 나가면 전자가 남잖아. 이 전자 어떡할 거야? 분출구를 찾아야 돼. 연결시켜 주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이 가겠지. 그지? 그래서 전자 여기에서 받아서 구리가 되고 돼? 그래서 각각의 전극에서의 변화는 옛 전극의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고 돼? 옛 전극 질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돼? 알아? 구리이온이 구리로 달라붙잖아 이렇게 전극판에.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고 질량이 감소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 되겠냐? 그래서 얘를 도선을 끊든지 염다리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반응이 안 일어나고 보존돼 있어. 아니? 알아들어? 그렇게 되는데. 자, 이게 다니엘 전자. 알겠니?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전지 반응을 통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 넘겨보자. 22쪽으로. 이게 전지의 종류 이렇게 돼서 다니엘 전지의 장점은 뭐겠어? 분극 현상이 나타나진 않아. 그치?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뭐 구리판의 질량이 증가하고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하고, 게다가 황산구리 수용액이면 색깔이 파란색이 연해지겠지. 구리이온이 없어지니까. 그치? 구리이온이 없어지고 칼륨이온이나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양이온으로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색깔이 점점 연해진단다. 되겠니? 자,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반응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단다. 자칫. 근데 지금 기침은 고민이가 아니고 여기 가는 거지 자꾸. 꺼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 네. 아씨. 아 새끼들 아프면 안 좋은데. 어? 아프지 마. 새끼들아. 자, 이 다니엘 전지 있잖아. 다니엘 전지에 아연판하고 아연 이온이 있는 여기 염단을 빼고 절반 얘가 반쪽 전지야. 염단을 빼고 산화전극과 그 금속판과 금속이온 수용액 전해질로 같이 있는 걸 반쪽 전지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계산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전지의 전압, 전지의 전압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 거야. 전지의 전압에 대한 내용을 계산할 거거든.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부르는 전극을 만들 거야. 이게 아연판하고 구리판하고 이렇게 전지를 만들어. 그럼 걔네들의 전지의 전압은 1.1V야. 신기하게도 계속 1.1V야. 그런데 말이야, 얘네들이 한 반쪽만 있으면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돼, 안 돼? 안 되잖아. 붙이고 뭐냐? 옆다리까지 올려줘야 산화하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런데 얘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압의 절대값 알아, 몰라? 몰라.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녀석의 전압의 절대값 몰라. 정확하게 몰라. 근데 얘가 산화되려고 하는 힘하고 환원되려고 하는 힘의 전압 이렇게 차이를 살펴봤을 때 1.1V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건전지라고 부르는 녀석의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녀석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하고 전압 차가 1.5V의 차이 나는 거야. 돼? 그래서 1.5V로 이렇게 전압이 계속 공급되는 거야. 건전지 같은.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얘네들의 차이가 어쨌든 주려고 하는 능력과 받으려고 하는 능력의 차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을 하나 만들자 해서 표준수소 전극으로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야. 표준수소 전극은 얘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 거기에 수용액인데, 와, 염산입니다. 수소연의 몰농도가 1몰농도야. 그럼 pH 몇이야? pH 몇이야? 1몰농도의 수소연. 수소연의 몰농도가 1몰농도야. 어떻게 돼? pH 몇이야? 0이야. 야, 로그 1이 0이지 뭐요? 표준 수소 전극에서 전해질의 pH는 0이야.
수소이온 농도가 1몰 농도이면서 거기 그림에 아이씨 이렇게 시험관을 거꾸로 뒤집는데 여기에다가 수소를 계속 공급해 줄 거야. 수소기체를 공급해 주는데 요 수소기체의 부분 압력이 1기압이어야 돼. 우와 엄청 높지. 다른 기체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1기압에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기체가 들어가면 수소의 부분 압력이 1기압이 안 되잖아. 수소기체가 1기압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얘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백금판이 이렇게 묻어 있어. 그럼 이 백금판에서 수소기체가 전자를 잃어서 수소이온이 되든지 아니면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되든지 하는 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백금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절반 뚝 잘라낸 이 반쪽 전지를 무슨 전지라고 해? 무슨 전극?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불러. 알아들어?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표준 상태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25도씨다. 연력학적인 표준 상태. 25도씨 수소기체 몇 기압? 1기압. 그리고 수소이온의 몰농도 몇 몰농도? 1몰농도를 유지할 때가 바로 표준 수소 전극이에요. 얘네들의 몰농도랑 압력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건 표준 수소 전극이 아니야. 그냥 수소 전극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요 반응이 진행되게 될 텐데 요 표준 수소 전극일 때 요 반응이 진행되게 될 텐데 누군가랑 이렇게 여기 옆날이 연결해서 연결시켜 주면 다른 반쪽 반응 걔랑 연결시켜 줬을 때 얘가 산화 반응이 되든 환원 반응이 되든 이 녀석의 표준 전위는 0V야. 이렇게 산화 반응의 전지 전위를 표준 산화 전위라고 부르고,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에 전지 전위를 표준 전지 전위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할 때 표준은 몇 도씨를 의미해? 25도씨를 의미해. 알겠어? 1몰농도 기본이고 1기압도 기본이고. 알아들어? 표준 수소 전위에서 수소의 부분 압력이 1기압. 알아들어? 표준 수소이온의 몰농도도 1몰농도인 반쪽 전지를 표준 전지 전위라고 부르고, 그러면 얘는 왜 만들었어? 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얘 옆에 붙여보는 거야. 수소기체랑 백금, 그지? 얘 1기압이라고 표시해줘야 돼. 하고 수소이온 1몰농도 수용액하고 얘가 반쪽 전지일 거 아니야. 얘를 산화전극으로 삼으면 이쪽에 있는 애가 환원전극일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서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면, 아니 황산구리 1몰농도, 구리이온이 1몰농도가 되게 만들어 넣어주면 이때 전체 전지 전위. 자,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 수소기체가 산화가 되겠지? 산화가 되고, 그러면 얘는 몇 볼트? 0볼트야. 얘에 대한 전위는 실제로 0볼트야? 아니야. 몰라. 하지만 사람이 정하는 거야. 그리고 구리이온이 구리가 되겠지. 요때에 이 친구의 환원
화학 반응이지. 표준 환원전이가 되는 거야. 얘가 표준 환원전인데 얘를 요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염달이 연결해서 황산물이 일몰농도 불이 이렇게 만들어서 쭉 연결했더니 여기에 전압을 측정해. 이렇게 만든 뒤에 전압을 측정해. 그랬더니 이때 전압이 플러스 0.34야. 그러면 이때 전체 전지 전압이 구리의 표준 환원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들의 표준 환원전이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에 전위값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표준 수소 전극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0이라고 잡자. 얘가 기준이야. 알아들어? 얘가 산화되는 걸 0V라고 잡자. 그러니까 이거 전체 전압이 이 친구, 나머지 친구의 환원전이랑 같아.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걸고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서 전압계를 측정해주면 플러스 0.34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고 이쪽에 플러스를 걸면 마이너스 0.34V가 나온다. 위치만 바뀌면. 그렇게 해서 표준 산화전이 표준 환원전이 이렇게 얻어지는 건데, 알아들어? 표준 환원전이가 크잖아? 얘 값이 양수로 큰 값을 가지면 환원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센 거야. 표준 환원전이가 음수잖아? 여기에다가 아연을 넣었어, 만약에. 아연이온이 있고, 아연, 이렇게 하면 얘가 산화되고, 아연이 환원돼야 되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산화전극을 예로 잡고 환원전극을 예로 잡잖아.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와.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환원 반응이 진행될 때 표준 환원전이는 0.76V로 얻어지게 된다. 마이너스. 그러면 반대로 얘네들을 위치를 바꿔. 아연을 산화전극, 수소를 환원전극으로 잡으면 아연이 산화되는 거니까 아연의 표준 산화전이 표준 산화전이는 플러스 0.76V가 되는 거란다. 네? 응? 이게 표준 환원전이를 알면 표준 산화전이도 쉽게 할 수 있어. 플러스가 된다는 건 산화되려고 하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거. 알아들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환원되려는 성질이 너무 약하다는 거. 산화되려는 게 더 세다는 거. 알아들어? 이거 이어서 다음 주에, 원래 이게 이어져야 돼. 응? 다음 주에 전지를 만들었을 때 어느 게 더 전압이 높은지 확인하는 건데, 자 24쪽 봐봐. 24쪽. 이렇게 표준 수소전극을 이용해서 각각 표준 환원전이들을 조사했어. 조사했더니 표준 환원전이가 누가 제일 세? 플루린이 제일 세. 응? 쭉 밑으로 내려가면 리튬, 칼슘, 나트륨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게 거기에 이제 칼륨을 뺐는데 크카나마, 아라, 천리, 주나 보이니? 밑에서 위로? 네. 그지? 금속만 따져봤을 때 리튬 빼고 칼륨 빠졌어. 그지? 크카나마, 아라, 천리, 주나 수소 있고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런 형식으로 우리 그 방금 전에 흑하, 남하, 아라, 천리, 준합 어디서 배웠어? 통합과학 때 배우지 않았어? 네. 그지? 이온화 경향 요거로 하는 거야. 어? 알아들어? 표준 환원전리를 이용해서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알겠냐? 숙제는 아까 냈지 내가. 네. 숙제 꼭 해주시고